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은 1차와 2차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일제히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카드는 가맹점주 14만 명의 식별정보가 추가로 유출됨에 따라 서면 등 개별 공지도 병행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현재 공석 상태여서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보유액이 9개월째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543억 4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5억 5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도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000선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2,003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7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사흘째 상승하면서 56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텐의 핫한 코너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두 멘토께서 친절하고 간결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 번에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2,000선 돌파하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핵 키워드부터 한번 꼽아볼까요? 예, 일단 시장은 지금 분명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더라고 먼저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스마트폰 변화 말씀하셨습니다. 갤럭시 S5와 아이폰 6가 조기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은 신기술이 좀 적용돼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그 기대치 이하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요번에 채택된 기술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괜찮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 조금씩 바닥에서 이제 돌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문 인식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문 인식을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전자결제 자체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안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 쪽에서, 지문을 인식해서 자기 스마트폰을 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지, 개인적인 어떤 보안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고, 여기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문 인식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개인 핸드폰에, 카메라가 어느 날부터 장착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모든 카메라가 다 장착된 거죠. 똑같은 게 사실 이제 지문인식 채택 비율이 아직은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채택이 되고 있고요. 일부 종류에만 채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모바일화되는 과정들로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대표 종목으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내지는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파트론, 그리고, 크루셜텍, 그리고, 슈프리마, 요 정도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차트 한번 보면서 크루셜텍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두 번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강하게 양봉을 낸 날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거는,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이 갤럭시에 채택됐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올려쳤고요.
두 번째로 올라갔을 때는 언제냐면 결국 이제 삼성에서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루셜텍의 어떤 솔루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 번의 강한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은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이제 내려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주가 흐름인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의 어떤 변화에서 지문인식 쪽에서는 크루셜텍, 파트론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방진방수 쪽에서 뭐 서원인텍, UIL 뭐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에서 시세가 상당 부분 형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초과 수익이 나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실적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주가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IT 부품 쪽에서의 어떤 스마트폰 부품주로는 이런 정도 종목들이 좀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갤럭시 S5 말씀해 주시면서 지문 인식과 또 방진 방수 이 부분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서는 이제 크루셜텍이 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안 좋았다 좋아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면 주가는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는 크루셜텍에 대한 변화 가능성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의 반향이 변하고 있다는데 이것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3월 31일 날 좀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네.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 그리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때문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각 펀드들은 분기 말에 한 번씩 종목을 좀 교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보통 이제 3월 31일 그리고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때는 종목이 그 포트 안에서 일정 부분의 그 종목 교체를 좀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기관의 포트가 대규모로 교체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교체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금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시세 차익을 많이 난 것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화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을 사는 방향이고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면 이제 다시금 이제 중소형주로 갈 거냐 대형주로 갈 거냐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드리는데 결국 중소형주 쪽에서의 어떤 종목군은 다시금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는 뭘 갖고 띄우냐면 사물 인터넷 갖고 띄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목이든 저 종목이든 다 테마성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공통 단어로서 관련주로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사물 인터넷 종목이 아닌 진짜로 실적 대비 저평가됐거나 올라올 만한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의 변화를 좀 보시는 게 요즘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3월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먼저 어느 쪽에서 좀 움직였냐면 GD하고 아바텍이라는 종목이 움직였는데 공통점은 식각 장비입니다. 슬리밍 식각 장비인데 결국 이제 유리를 얇게 깎아내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바텍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바텍 보여드리는 것처럼 차트가 최근에 갑자기 느닷없이 뻥치고 올라가고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의 변화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바닥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그런 종목들이 있었던 게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닥에서 이제 상한가로 뻥치고 들어오는 이런 패턴들의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목의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쪽에서 한 종목군이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 쪽에 공통 분모는 형성이 되고 있다. 또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피팅 단조 풍력 쪽에서 공통 종목들이 동국 SNC, 태광, 태웅, 성강밴드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관련 종목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성강밴드입니다. 성강밴드가 이틀 동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기관의 매수량이나 외국인의 매수량이 보통 이제 단기 반발성 매수세 정도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좋았던 것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군들이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군들이 앞으로 시장 대비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가 형성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금 또 다른 수익률 게임을 위한 종목을 찾고 있는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진짜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가는 이쪽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변화 추이를 잘 지켜보신다면 향후 전개될 종목 변화에 대한 진행 방향들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들이 형성된다면 이제 바닥에서 초기에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의 주가 형성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이제 그 시각장비 역시 어떤 그 이익의 모멘텀 그리고 풍력 단조 피팅 이쪽도 그 해외 수주를 통한 그 관련 수주가 연달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정책 수혜까지 겹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또 종목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지금 당장은 아닌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이름도 생소하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작년 7월 정도에 아마 신규 상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환경산업인데 보통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면 거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죠. 그걸 갖고서 이제 그 공장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폐기물만 소각을 해서 방출된 열의 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자체적인 보일러를 통해서 충분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관련 공장 쪽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신소재 사업 쪽으로 이제 산화물 하고 스마트 기판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쪽이 지금 하고 있는 주력은 결국 이제 집단 에너지 사업 쪽인데 스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소각이 전체 매출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집단 에너지 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각 공장으로 이제 그 열을 보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한 50% 정도.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소재 산업이 10%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매출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환경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또 한 번의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한번 잘 선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KG ETS에 대한 가격 전략은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요 상큼한 시장입니다. 2000포인트 돌파가 되었네요. 장 초반에 2000포인트 살짝 넘어갔다가 살짝 뺐다가 다시 한번 9포인트 이상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또한 한 2포인트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장이 오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어떤 그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좀 특징적인 부분은요, 크게 올라가는 종목도 크게 떨어지는 종목도 없이 거의 강보합선에 많이 머물러 있다. 이 부분은 좀 오늘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 이슈로 이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 상장사의 상장사 494개의 기업이죠. 상장사의 순이익에서 삼성전자가 2013년에 절반을 차지했다. 자, 삼성전자의 순이익 쏠림 현상이 굉장히 지금 과감하게 그리고 많이 석권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순이익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한번 실태를 보면은요, 작년 상장사의 전체 연결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약 61.7조 정도 나왔어요. 61조 7조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요 30조
30조 4천억 나왔습니다. 30조 4천억. 그러니까 딱 반을 넘어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전체가 낸 순이익과 삼성전자 하나가 낸 이익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사실은요, 2위, 현대차 그룹과 기타 이제 SK, LG 그룹 쪽이죠. 2위에서 10위권 기업의 순이익을 한번 보니까요, 25조가 나왔어요. 25조. 그러면 삼성전자가 30조고요. 그리고 2위에서 10위권이 25조니까 합하면 55조가 넘죠. 결국 뭐냐면 이 10개의 기업을 제외하면은 10개의 기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484개의 어떤 연결 순익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왜 이러한 삼성전자만이 그리고 1등에서 10등 기업만이 이익을 내는 이런 구조가 되었을까?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던 데 비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침체가 너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순이익에 대한 비중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장에 대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역피라미드 구조의 수익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떠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그 사업 어떤 상품을 보면 제조업의 마진은 작았고 점진적으로 유통 마진 그리고 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이익이 밑에 쪽으로 많이 나는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되었는데 요즘에는요 밑에 쪽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품 마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보면 옥션에서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살 때 보시면 그쪽 옥션에서 있는 그 소매 마진요 너무 박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위에 옥션이라는 기업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구조고 오히려 이 상품을 생산하는 그리고 지배력이 있는 기업의 마진이 굉장히 커지는 즉 어떠냐면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기업의 이익이 가장 크고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밑에 쪽이 붕괴되는 이러한 수익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이거는 결코 어떤 상황이냐면 결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GDP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삶의 질 그리고 일반인들의 이 경제적인 가치들은 결코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간에 끝나고 이제부터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향후 우리 경제가 풀어가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골고루 나머지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요.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풀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고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55조를 보유하고 있어요. 55조를 보유하고 있고 현기차, 현대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요. 35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위에서 수익을 내는 제일 많이 냈던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쓰질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밑에 쪽에서는 돈도 필요하고 수익을 늘려갈 여러 가지 기반들이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반면 또 삼성전자나 현기차는 왜 이러한 돈을 많이 모아두었나? 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쓰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몇 번의 위기들 맞고 나니까 굉장히 안정성 위주로만 하는데 이것 또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향후 이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썩어도 준치죠.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결국 우리나라 상장사의 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력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들이 종목을 선택한다면 역시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이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도 삼성전자밖에 없다, 한국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머징 마켓으로 신흥국으로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돈은 많고 그래도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위주로의 강세는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동안 130만 원권에서 머물렀지만 이제는요 2분기 내에 150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은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과 그래도 삼성전자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이 현실에 의해서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이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엇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 밸류밴드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자, 이제는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두권 그룹들은요,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과감한 투자가 없이는요, 계속 이러한 성장을 유지하기는 분명히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좀 투자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지금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종합화학하고 삼성석유화학이 어떻게 합병을 했었죠. 자,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가속화되고 나면 일정 부분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투자가 이제 될 거라는 것이죠. 이 투자는 하반기부터는 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제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현대기아차는요, 지금의 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자동차의 향후 방향이 전기차냐, 아니면 수소연료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러한 상황인데, 아마도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면 수소연료 전기차 쪽으로의 과감한 투자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러한 선두권 그룹, 1위에서 10위권 그룹들, 그리고 4개의 그룹들, 삼성, 현대차, 그리고 SK, LG, 이 4개 기업 제외하면 나머지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도 하락한 부분인데, 즉, 소위 말해서 이 중위권 재벌들, 그룹사들, 이 그룹사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효성도 그렇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회사들 매각을 하면서 새로운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이러한 그룹들의 과감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감한 변화의 승부수는 올해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역시 삼성전자 단기적인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신 분들은요, 삼성전자를 떠나갔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거 충분히 저는 추천해 드릴 것이고요. 근데 향후에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에 대해서 200만원 다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모른다. 이거는요, 미아리 방석집. 그렇죠? 쌀 뿌리고는 점쟁이가 아는 부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현재의 가치는 15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게 현재의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다시 늘어난다면 150만원 왔지만, 그 다음 분기, 즉 3분기에는요, 170만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짚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자, 변화가 시작된 이러한 제2 그룹사들 있죠. 그룹사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만약에 성장과 이익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식에 다가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주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러한 이 중견기업들, 그룹사들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인데요. 결국 이 삼성전자든 중견 이 그룹사들이 새로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새로운 투자가 발생할 때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중소기업, 코스닥 기업들이 될 것인데, 그 기업들이 어영부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안 됩니다. 어떤 기업이 되어야 된다면 일본의 케이스죠. 일본과 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문 닫고 나서 거의 문 닫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려앉고 나서 핀란드의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더 좋아졌어요. 바로 2000개의 강소기업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부터는요, 우리나라 향후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중견기업의 변화들도 일어난다면 어느 쪽에서 기업들의 스타가 탄생하는 역시 강소기업입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업종 내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의 재평가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기 위한 어떤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강소기업에 대한 발굴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왜 요즘에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요, 분명히 강소기업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요,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하기에 아직도 좋은 타이밍에는 지금 타이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 증시가 모두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으면서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아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이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간결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건 바닥 잡기일 텐데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바닥 잡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바닥 팁을 참고하셔서 성공 바닥 잡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의 바닥 팁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바닥 팁은요. 김선윤 멘토님 어제에 이어서 관망입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기관의 포지션 변경에 전환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오늘 장 2000선 돌파하면서 내친김에 2010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도 관망을 해야 된다고요? 네, 기간이 좀 돌아와야 됩니다. 네. 저 어제 관심보다 관망 의견 드렸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 도달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수가 바닥을 치고 내려갈 때 바닥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봤자 3개월 반, 4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오늘 장도 매도가 나오는데 이 매도세가 조금만 진정이 된다면요. 분명히 상승 쪽에 좀 더 가파른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다시 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인다면은 지수가 또 횡보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기관들의 조금 베팅 여력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관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관망이라고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을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어차피 시장이 외국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닥에서 1940에 1920포인트에서 누가 매수가 들어왔는 매수 주체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때 매수 주체가 바로 기관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랠리를 이끄는 거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기관은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지언정 지수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만큼 지수 관련 대형주에는 외국인의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올릴 수 있는 힘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지금 증시 자체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키포인트가 지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단의 변곡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바로 2020포인트입니다. 항상 뭐 자문형 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주식형 펀드 물량이 출회가 됐던 부분이 바로 그 2020이거든요. 경험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 포인트 자체를 넘어설 때 기관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 자체는 더욱더 상승에 무게를 들 수 있겠고, 만약 그 포인트에서도 투신권의 매도세가 유지가 된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고점 라인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기관의 포지션 변경 말씀해 주셨고, 김선윤 멘토님은 조금 더 기관의 수급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관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 통해서 여러분께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상클럽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8407번님께서 참 좋은 레저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견 두 분 다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유 멘토님 조금만 참았다가 반등 시에 기다려보자. 이성론 멘토님도 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김선유 멘토님 처음 문자 첫 종목부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참 좋은 레저, 좋은 종목이죠.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 또 그 삼천리 자전거에서 참 좋은 레저 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모 회사가 또 이제 삼천리 자전거로 잘 아실 겁니다. 자, 참 좋은 레저 다 좋아요. 바닥까지 확인한 것 같은 그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좋은 흐름인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자전거 관련주들이 죄다 조금 밀립니다. 참 좋은 레저가 2.3% 밀려주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3.9%까지 밀려주고 있는데, 제가 삼천리 자전거 지금 5장에 추천드렸는데요. 수익 난 거랑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될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으로 볼 때는 당분간의 반등폭 자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의 자전거 관련주 오늘의 조정 일지에 대한 부분은 내일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나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 종목 수급적인 부분 좋아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지만 오늘의 이런 급락 부분 5호째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당장은 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줄 때 그때 조금 매수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안 된다 하셨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 바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전문가죠. 네, 그게 이상로 전문가죠. 멘토님이 하시는 네. 일이고요. 맞습니다.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참 좋은 레저의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가치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삼천리 자전거는 일반형 대중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랜드 네임이고요.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고급형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뭐 똑같은 회사죠.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 왜 그 말씀을 좀 드렸냐면,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 올라온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240선 자체는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봤을 때 고점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삼각 수렴 형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만약에 이 차트가 좀 더 큰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일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물량 자체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물량이 지금 전환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종목군은 좀 더 제가 시간을 필요로 하냐면, 하락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어서 거래량이 회복될 때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유보로 하자. 바닥은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바닥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선유 멘토님은 참 좋은 레저에 대해서 조금만 참았다가 반등이 온다면 그때 매수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랄 텐데요. 김선유 멘토님, 그렇다면 참 좋은 레저 좀 수급 언제쯤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자전거주들이 약간 주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좀 요 바닥권에서 상승 포인트는 잡히지만, 언제 잡힐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슈 자체는 오늘 삼천리 자전거 뉴스를 보자면요. 누가 이제 참 안 좋은 뉴스를 띄워놨어요. 같이 보실까요? 국내에서만 페달 돌리는 삼천리 자전거, 요렇게라고 좀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만 있지 해외는 고전 중이다, 이런 뉴스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가의 하락을 좀 키워놨는데,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됐던 간에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크다는 거죠. 그 포인트 맞추신다면은 조만간 들어올 테니까요. 그 포인트 보시고 좀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9567번님께서 DHP 코리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다 하시네요. 김선유 멘토님,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심해보자. 이상로 멘토님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강한 의견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좀 조심해보자는 의견이에요. 차트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작년 언제죠? 8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치고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시자면요.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에 근접은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때부터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뭘 봐야 된다 말씀드리죠?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자, 수급적인 부분은 약간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금융수적인 매수가 다시 잡히고, 기타 보인 쪽 매수가 좀 다시 잡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어진다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매도는 조금은 진정세 국면이 제가 보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지만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뭐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이익 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나 제가 괜찮지만 조심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론 멘토님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동그라미 주셨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이 긍정적인 멘트신 거죠? 네, 대신 가는 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전 고점까지만 보시면 딱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적인 파동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3차 파동을 좀 더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정배열 상태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힘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충분한 에너지가 확보가 되어서 올라가는 상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 가격적인 부분을 보시면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라는 거죠. 거기에 딱 2배수 8,000원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단에서 잡았던 이 물량이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은 나왔지만 거기에서 아직까지 상단에서는 이익 실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전고점까지는 쳐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추세 자체를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추세거든요. 첫 번째 이런 추세로 움직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가더라도 그렇게 급등을 하는 양상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평이하게 흘러가서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HP 코리아 두 분께서 괜찮다는 의견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시기 전에 이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셀트리온 매수해도 될까요? 520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확인해 볼게요.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늦었다고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괜찮다시면서 그림이 90% 그려졌다 하시네요. 셀트리온 지금 매수하기엔 늦었다고요? 자, 이미 바닥부터 해서요. 최근 바닥 3월 중반 바닥이 4만원대 초반이죠. 벌써 한 15%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이 라인입니다. 네, 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이어보자면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한번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왔었고, 요 포인트마다 항상 크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세 번째 바닥에서 치고 가는데요.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가 1차적인 현재 구간대가요. 지금 여기가 바로 1차적인 반등 구간이 잡히고, 그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길게 조금 상승해줬던 구간을 잡자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요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오지만, 제가 좀 볼 때는요, 요 정도 상승폭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많으신 분들이 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서정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 거의 없는 걸로 넘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서도 또 램시마가 오히려 그 부분을 잡아주고 있죠. 다 좋지만 약간의 좀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그때를 이용하셔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한 5만원 이로 뚫고 가버린다면요, 그때는 정말 크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좀 문의를 주셔보신다면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98% 그림이 그려졌다 하셨는데 2%가 조금 더 추가된다면 어떤 부분이 추가돼야 될까요? 네, 좀 더 올라가줘야 되겠죠. 10%네요. 네. 예. 그 2%가 정말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3%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현재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240과 480이 교차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세 자체를 모아가면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닥권의 480선, 240선을 바닥에 깔고 간다는 것은 모두 다 이익인 상태로 들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또 뚫기도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바꿔서 내가 세력의 입장이라면 주가 자체를, 자, 240선과 480선을 뚫고 난 다음에 거래는 상당 부분 터졌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대부분 다 개인들은 또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뚫을 때 들어갔다가도 또다시 이렇게 갭을 이용해서 내렸을 때는 또 개인들은 또다시 손절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물량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상단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저항권의 움직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00원에서 한 4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를 오늘 종가상으로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내일은 이 자리가 눌림목에 해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은 이 시청자님 5200번님께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삼성전기 매수해도 될까요? 3855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모아가자, 이상로 멘토님은 악재가 선반영돼 있다 말씀해 주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삼성전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야 된다고요. 네, 지금 현재 주가 바닥이요. 2011년도 유럽 위기 때 나왔던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갤럭시 S가 출시가 2012년부터 잘 됐지만서도 재미가 없었던 게 삼성전기인데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는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요. 차트를 조금 더 이제 이 주봉상이었는데 일봉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려보자면 주가 흐름이요. 천천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바닥 라인에 대한 언제 높여지냐, 바닥이 언제 높여질까 고민이 됐었는데 2월 바닥으로 해서 3월 바닥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바닥 라인이 이런 식으로 4월 달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평행하게 한번 그 줄 하나 더 긋고서 말씀드리잖아요. 요런 그림 자체 나와주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도 다시 반등 주면서 상승 쪽으로 요 포인트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뭐 당장 내일부터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삼성전기는요. 삼성 SDI처럼요. 계속 연말 올해 실적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악재가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나올 거 다 나왔죠. 네. 뭐 엔화적인 부분도 나왔었고 실적적인 부분도 나왔었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삼성전기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JOB주가 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삼성전기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어느 정도는 바닥 시그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바닥 시그널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 시그널 첫 번째 여기에 발생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과매도 구간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냐면 75,000원대부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부족 과매도다. 하지만 왜 과매도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힙소가 짧게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길게 여운이 남도록 나타나느냐. 그만큼 대형주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도 물량을 모아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대신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1년, 2년 텀을 두고 본다면 지금은 상당한 저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하단에서 횡보를 거치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 획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상당히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삼성전기에 대해서 바닥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8820번님께서 제일모직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김선윤 멘토님은 안 된다 하시면서 제일모직보단 삼성 SDI, 이상로 멘토님은 그래도 변한다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면서 괜찮다 하셨습니다. 삼성 SDI가 더 좋다고요? 제일모직보다는요? 네. 제일모직이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이렇게 쏙 네. 들어가 버리죠. 네, 이제 합병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조금 이제 삼성 SDI 쪽 제일모직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합의하에 합병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모직 쪽에서의 주가 수준, 이 현재 가격 구간을 유지해 주면서 평가를 받고서 얼마의 지분을 매수에 들어가는 거지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차라리 성장성을 볼 때
삼성 SDI 쪽이 이름도 남아있고, 그렇죠? 좀 더 크게 성장하면서 상승 쪽 분위기가 나와주고, 더 큰 회사가 원래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차라리 제일모직을 보실 바에는 삼성, 어차피 합병이 되긴 할 겁니다. 계속 가져가시면요. 그렇지만 삼성 SDI 쪽이 오히려 시너지를 더 받아서 또 2차전지까지 같이 좀 크게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호한 조금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제일모직보다는 그냥 이왕 오래 들고 가시고 같이 합병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 SDI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삼성 SDI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실적도 안 좋고요. 예. 뭐 다 안 좋지만 중요한 거는 합병했죠. 합병했으면 회사의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진다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맞춰서 차트를 대입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바닥 신호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나타난다는 것은 앞에 있던 이 거래량, 3월 31일 날 이 거래량이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편중되기보다는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자리에서 바닥권을 한번 찝어보면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65,000원 자리 자체가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좀 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지금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던 이 캔들 자체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흔히 도치 캔들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변동폭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자, 하루에 저가가 1%고 고가가 11%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3월 31일 날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본다면, 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자, 상승을 해서 여기서, 자, 분봉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에서 개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모직에 앞서 있던 그 봉은 매집의 봉으로 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들 물량이 털어내져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모직에 대한 이 봉 자체를 보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더 개인적인 물량이 빠져나가는 물량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모직에 대해서 두 분 다 엇갈린 의견 주셨는데요. 마지막까지는 잘 참고하셔서 시청자님께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0833번님께서 마크로젠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현 멘토님은 고점 같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네요. 마크로젠 고점이라고요, 김선현 멘토님? 그렇죠. 주봉 보시고 설명 딱 드리면 느낌이 딱 오시지 않을까 판단이 드네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의 바닥 라인으로 인식이 됐던 구간 포인트가 이 정도 라인이 잡히고요. 지금 현재 또 고점 포인트로 인식이 됐던 구간 자체가 이 정도 그림이 잡힙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서 보자면 여기서 바닥이고요. 바닥 포인트였고, 그렇죠? 여기서 다시 고점으로 해서 오버슈팅한 그림들이 나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흐름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조금 구간 자체에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 쪽의 추세가 깊어진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요렇게 3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꼬였다가 좀 풀리는 흐름인데요. 다시 수급이 오늘부터 해서 또 좋아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크로젠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양호하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이번 주 내에 또 깨지고 내려간다, 한 4만 2, 3천원까지 내려온다면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상로 멘토님은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단 말이죠. 네, 쫓아잡기는 힘듭니다. 네. 근데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좀 더 보유를 할 것 같아요. 어제가 맥점자리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4월 3일이고요.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뽑아냈던 과정이 주봉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2011년 11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맞죠? 그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날로 우리가 한번 가시면,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은 2011년 11월 14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맥점 자리를 제가 짚어드린 여기하고 한 요 자리 정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갖다 딱 오면 이 자리를, 하단에 이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던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은 합산해서 우리가 이 자리 47,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점 자체는 47,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에 단기적인 고점은 바로 이 위에 5만원대 다시 또다시 박스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를 만약에 가담을 하신다면 하단에 이 자리를 노리시고 보유를 하고 계시면 현재는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로전까지 두 분의 바닥 팁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오늘의 바닥주 NC소프트 말씀해 주셨고 이상호 멘토님은 오늘 하루 쉬신다 하시네요. 많이 궁금합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서 이어질 수 있고요. 김선희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과 서울반도체가 현재 수익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 멘토님은요. 네, 수익률 좋은 종목들이 있죠. 동서 2.5%고요. 템토닉스도 0.9%, 1% 가깝고요. 한전산업도 1.5%, 빅솔론도 2%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시 무료 방송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AS 가격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적 순위 확인해 보면요. 김선윤 멘토님은 27.36%, 이상로 멘토님은 23.6%, 20%가 훌쩍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핫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